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국가직 7급 화공연력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평형은 미시적인 변화도 없는 정적 상태가 아니고요. 동적 상태입니다. 동적 상태. 그래서 미시적인 어떤 그 변화를 유발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자, 단일 성분의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룰 때 깁스상률에 의한 자유도는 2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자유도 계산할 때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2 마이너스 2 더하기 C 마이너스 P 요걸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이 컴포넌트 성분이 지금 보니까 하나래요. 단일 성분. 상이 기체랑 액체니까 두 상이래요.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은 자, 자유도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선 자유도가 1이다.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닫힌 계와 평형 상태는 시스템의 전체 깁스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이다. 자, 요거는 깁스 자유 에너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되는데요. 자,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깁스 자유 에너지가 자, 0보다 작게 되면은 보통 자발적이죠. 그리고 델타 G가 0이 되면은 평형이잖아요. 자, 0보다 작게 되면 자발적이고 0이 되면 평형이란 말은 자, 요런 개념이에요. 자,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자, 어느 평형을 지점으로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이제 그 Y축을 갖다가 델타 G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반응 경로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델타 G가 차이가 음수가 되는 방향은 작아지는 방향이죠. 여기서도 자, 차이가 음수가 되는 방향은 작아지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지점은 델타 G가 이제 변화가 없는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 값일 때 평형 상태를 보통 얘기를 해요. 예. 자, 모든 가역 반응에서 평형, 이거 맞죠? 모든 가역 반응에서 평형 상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는 같다. 반응 속도가 같은 거예요. 반응 속도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닫힌 계에서 물질의 상태가 A, C, B의 애로 변화할 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100줄의 열이 개로 유입된다고 한다. 100줄. 50줄이 1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100줄이 개로 하고 50줄이 1을 수행한대요. 자,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내부 에너지가 A, C, B입니다. 자, 이때 Q 더하기 W로 해석해가지고요. 100줄의 열이 조입하고 50줄의 1을 수행할 때는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은 5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렇게 A, 그 다음에 DB. DB를 따라서 수행한 일이 10줄일 때 개 유입되는 열은 해가지고 A, DB 이렇게 가는 거. 델타 U는 A, D, B. 자, 요거는 Q 더하기 W인데요. 자, 이때 요 값이 10이래요. 10. 수행한 1이 10이래요. 예, 그럼 여기가 W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 A에서 B로 가는 거고 이것도 A에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상태랑 최종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 함수인 델타 U도 결과적으로 요건 똑같은 값이다. 그래서 50으로. 근데 Q가 그러면 다르겠죠. Q가 그래서 계산하니까 60이 나오게 되면 60 빼기 10 하면 50 나오겠죠. 그래서 Q랑 W는 경로함수고 델타 U는 우리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Q는 60이다.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3번. 압축인자 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인자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 부피로 나눈 값이다. 자, Z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RT분의 PV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값이고 이상은 1은 RT분의 PV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 기체라고 하고 이걸 이상 기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1분의 Z는 자, 요거하고 요거가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데 온도와 압력이 같대요. 온도와 압력 같고 R도 같겠죠. 그래서 이상 기체 부피분의 실제 기체 부피가 1분의 Z니까 결국 Z.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이상기체 압축인자는 항상 1이다. 자, 이상기체일 때는 이 Z가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압력이 매우 낮아질 때 압축 인자의 값은 1에 접근한다. 자, 압력이 매우 낮아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압축 인자 Z라고 하고 요게 1을 할 때, 요게 압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 어떤 기체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압력이 막 낮아지잖아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1에 점점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에 접근하는 게 맞죠. 압력이 매우 낮아질 때 실제 기체에 측정한 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 인자의 변화량은 기체 부피의 종류에 무관하다. 자,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기체예요. 근데 이제 B라는 기체는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B라는 기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점점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게 되면은 매우 낮아질 때 실제 기체에 측정한 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 인자의 변화량. 그러면 자, 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 인자의 변화량 요 기울기를 얘기해요. 기울기. 그러면은 B라는 거는 여기에서 매우 낮은 압력에서 기울기가 요 양의 방향을 갖는데 A라는 기체는 매우 낮은 압력에서 기울기가 오히려 음의 방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요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A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솟구치다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울기는 기체 종류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기체에서 측정한 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 인자의 변화량은 일종의 기울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관하다 해서 잘못됐죠. 정답은 4번.